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지난 주말은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준우승에 거쳤지만 우리 태극전사들 정말 잘 싸워주셨습니다. 이 준우승도 역대 최고 성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또 우리나라 남자 선수 최초로요. 이강인 선수가 골든볼을 수상하는 등 많은 기록들을 남겼던 행복했던 순간들이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축구의 또 미래잖아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자신과의 싸움, 한계에 도전하는 모습 정말 멋진 일인데요. 월드컵 우승을 향한 도전은 끝이 났지만 20일부터 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분들이 경주를 찾는다고 합니다. 네, 바로 경주 아시아 트라이애슬론 선수권 대회인데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경주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요 또 국제대회로 승격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 태국 등 아시아 31개국에서 이번 대회 참가를 위해서 경주를 찾는다고 합니다. 네, 수영과 사이클, 달리기까지 이 다양한 분야에서 아시아 최강의 철인을 가리는 대회가 될 것 같은데요. 대회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예를 들면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응원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대회가 열리는 4일 동안은요. 이 보문단지 내 보문교 3거리부터요. 천군 4거리까지 교통이 통제된다고 합니다. 근처 지나가시는 분들은요. 이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주의 아시아의 철인들이 모이는 가중에 이 울산에서도 특별한 도전에 나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국시대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카약을 타고 동해에 연한 일주에 도전한 두 남자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미국의 유명 토크쇼 MC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결국에는 가능한 일이 되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 불가능한 게 아니야. 누군가는 무모한 도전이라 할 만큼 장대하고도 위대한 도전인 동해안 카약 일주. 총거리 430km. 하루에 약 10시간 넘게 계속되는 노젓기. 2주 동안 계속되는 나 자신과의 싸움. 울산에 의한 울산을 위한 힘찬 카약 일주가 지금 시작됩니다. (430km) 카약 일주가 시작되기 이틀 전 일산해수욕장에는 대장정을 위한 울산 카약클럽 동호회 회장인 구영식 씨와 이춘호 씨가 한창 카약을 타기 위해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카약은 투어링 카약이라 불리는 장거리에서 오래 탈 수 있는 카약 종류 중 하나입니다. 울산인들에게 힘이 되고파 도전하게 된 2주에 걸친 동해안 카약 일주. 이 도전의 중심이자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카약을 조심조심 꼼꼼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조심하고. 매일 반복되는 바다 위 훈련, 바다 위에서 카약을 타기 때문에 햇빛으로 얼굴을 보호할 선크림은 필수. 하루에 한 통씩 비울 정도라고 하네요. 시간당 6에서 7km 정도 하거든요. 한 5시간 정도. 이제 거기 가서 막상 10일 동안 거의 하루에 한 40km씩 쪄야 되니까 그 정도 적응이 안 돼 있으면은 이제 문제가 올 수가 있죠. 미리 근력을 단련해놓는 거죠. 장시간 카약 일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과 끈기. 항해 기록에 필수인 고프로 카메라와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훈련을 시작하는데요. 최근 3개월 동안은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부지런히 연습에 매진. 이제 본격적인 연습에 또 들어갑니다. 12달 중에 카약 타기 가장 좋은 달 6월. 바람이 적당히 선선하게 불어 항해하기 딱 좋은 시기인데요. 하지만 매일매일 다른 게 바다 날씨. 그에 맞는 훈련을 어떻게 진행해 왔을까요? 그래서 바람이 있을 때도 연습을 많이 하고 바람을 이기는 연습도 하고 바람을 이용하는 연습도 하고 파도를 넘는 기술들 그리고 파도에 캡사이징 당했을 때 전복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기술 에스키모로를 등에 대해서도 연습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바다에서 카약을 타다 보면 여러 가지 험난한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중 거친 파도 속에서 카약이 전복되는 상황은 목숨과 직결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키모롤 훈련이 가장 중요한 거죠. 로링이 제일 중요하죠. 한번 일어났다 해갖고 다음 파도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에스키모롤 훈련. 천의 얼굴이라 불릴 정도로 변덕스러운 바다 날씨 때문에 이러한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아, 정말 힘들지만 대단하시네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실제 거친 파도 속에서 연습하는 영상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요동치는 파도. 파도와 맞서 싸우려면 팔만이 아닌 온몸을 이용해 노를 저어야 하는데요. 한시라도 집중하지 않으면 파도에 몸이 떠밀려 이렇게 전복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투어 중에 중요한 것이 랜딩하고 론칭하는 기술입니다. 해안에 따라서는 파도가 센 곳도 있고 약한 곳도 있습니다. 파도가 센 곳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노를 저어서만 되지는 않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론칭 기술인데 저희들은 지난 3개월 동안 그 론칭 기술을 연마하기에 노력해 왔습니다. 이춘호 씨가 카약을 탄 지는 5년, 구영식 씨는 올해로 13년째 되는데요. 서로 카약을 시작한 세월의 차이는 크지만 동해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것, 자신의 한계에 도전해 울산인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점, 이러한 뜻이 맞게 되면서 둘은 카약 일주에 같이 도전하게 되었고 그 누구보다 의지가 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보름간의 일정을 생각하면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기도 하지만 묵묵히 이들은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 도전합니다. 기나긴 연습이 끝나고 이들은 카약을 들고 또다시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지칠 줄 모르는 열정. 과연 이번에는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바로 2주 동안 이어지는 항해 계획서 체크는 필수. 무려 3달 동안 이 계획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배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느린 것 같은데 훨씬 아주 빨라요. 그래서 안전에 주의하지 않으면 배가 부딪히는 수가 있습니다. 포항 그 위쪽으로는 흥해 바다 위쪽으로는 수심이 아주 깊다. 지혜를 함께 모아 그래서 조름이 주도 면밀한 걸렸어. 계획서를 작성하죠. 7km니까 한 30, 한 5km 될 거야. 이렇게네. 이것을 이 라인은 여기 표시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것은 요라. 이 한 장의 항해 계획서는 출발부터 중간 랜딩지 그리고 숙박지 정보까지 다 되어 있고요. 이 하루의 항해 코스의 지도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뒷면에 또 학대 지도가 2장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특징들도 이렇게 이제 항해 중에 특징들, 발견한 특징들, 바다의 특성, 사람의 특성 이런 것도 이제 기록해 놓고 이런 것이 쭉 모이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동해에 대한 기록이 되는 거죠. 항해 기록 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완성된 지도는 방수팩에 넣어 카약을 탈 때 소중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긴 여정의 첫 번째가 되는 날, 챙겨야 할 물품 종류는 수십 개가 넘을 정도로 많은데요. 하나라도 빠지면 항해에 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짐을 챙길 때도 항해 일지를 짤 때처럼 몇 달 정도 소요됐다고 합니다. 각종 생필품은 물론 전자기계까지, 또 항해의 필수인 돈도 빠뜨리면 안 되죠. 지친 몸에 기력을 불어넣어줄 초코바도 잊지 않고 담습니다. 불가피하게 상륙을 못할 형편이 있고 어떤 목적 지점을 더 가기 위해서 상륙을 할 수도 없는 시간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때는 체력이 많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 에너지바라든가 이런 걸 섭취를 해가지고 먹어가지고 해야죠. 식량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보면 됩니다. 태극기 한번 보여줄 거예요? 첫 번째 출발지는 일산해수욕장. 포항, 울진, 강릉을 거친 이번 코스에 큰 위험이 없길 안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냅니다. 이들은 오전 6시에 출발, 오후 4시에 육지 도착으로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데요. 부디 안전하고 탈 없이 이들의 도전이 성공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함께 빌어봅니다.
오늘 항해에 큰 도움을 주신 회원들의 이름을 힘껏 부르며 박수 속에 시작되는 이들의 힘찬 여정. 네, 지금 430km 원정 투어 첫날입니다. 가슴 설레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훈련한 것을 믿고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울산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꼭 저희들의 계획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수많은 사람분들의 성원으로 오늘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염려 끼침 없이 반드시 일주에 성공해서 울산인의 기상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파이팅! 울산 카야클럽 너구리님과 우리 포세이돈님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카야클럽 회원들의 힘찬 응원도 이어집니다. 공업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이번 동해안 430km 카야킹 일정을 통해서 출발점인 울산이 그리고 동해가 해양 관광 자원으로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또 이게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분 떠나시는 분들 위대한 모험 잘 다녀오시고 힘내십시오. 화이팅! 시작! 힘내라 울산! 울산 카야클럽 화이팅! 힘내라 울산! 울산 카야클럽 화이팅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도 언젠가는 끝이 나고 해는 또 오를 것이다. 빈센트 반 고흐의 말처럼 지금 이 시기가 희망도 미래도 안 보일 정도로 어둡지만 내일을 여는 이들의 힘찬 일주로 언젠가 희망의 날들을 향해 밝은 미래를 꿈꿔 봅니다. 힘내라 울산! 또 할 수 있다 울산! 네, 울산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어서 이번 도전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카약으로 동해안 430km 일주에 도전하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기사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도전에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일산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경주와 포항, 영덕 등 동해안을 따라서 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지난 15일 강원도 화신포 해수욕장에 무사히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최대 30에서 40km를 10시간 이상씩 항해하셨다고 하는데요. 두 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또 성공을 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었다고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더 큰 도전에 나가실 것 같은데요. 도전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신다면 잊지 않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시대 이제 다음 소식은요. 우리 동네 맛집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요. 함박스테이크부터 이색 디저트까지 나주에서 즐길 수 있는 음식들을 만나러 갈 시간인데요. 지금 함께 맛보러 떠나보시죠. 마마, 곰탕이 이제 동이 났다 하옵니다. 왜야? 홍어도 씨가 말랐다 하옵니다. 왜야?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하옵니다. 왜야?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하옵니다. 그럼 내 직접 눈과 입으로 확인할 것이니라. 나주에서 찾은 첫 번째 맛.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민지예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이 함박 스테이크. 절로 함박 웃음이 지어지시죠? 부드럽고 꽉 찬 풍미가 저절로 함박 웃음을 짓게 하는 함박 스테이크. 저희 함박 스테이크는 매일 아침에 딱
4kg만 반죽을 하거든요. 100% 수제고 소스도 저희가 직접 다 만들기 때문에 뭐 남녀노소 다 애들도 좋아하고 자극적인 맛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층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냉동 요리가 아닌 손으로 직접 반죽하고 빚은 수제 요리라 더 맛있겠죠. 여기에 치즈 한 장 딱 더해지면 금상첨화. 이거 좀 보세요. 헉, 엄청 두툼해요. 아, 굉장히 이렇게 호수가 있고 잔디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스테이크 썰고 있으니까 굉장히 뭔가 성공한 사람이 된 것 같네요. 아니 진짜로 이게 먹기 전에 자꾸 이렇게 한박 웃음이 지어져가지고 한박 스테이크가 온다. 말도 안 나와. 육즙이 퍼지면서 고기가 두툼하니까 진짜 먹는 맛이 있어요. 담백한 고기와 잘 어울리는 스테이크 소스네요. 이게 뭐지? 김희성구, 그것은 무엇이냐? 갑자기 무슨 판사봉이 왜 튀어나와요, 여기서? 아, 이걸로 깨 부숴서 먹는 거예요? 이거 재밌네. 똑똑. 야, 이거 스트레스 풀기 좋네. 이거 싫은 사람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누구 생각하셨어요? 그냥 그 선배님.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무슨 말씀. 그 선배님, 고등학교 때 선배님 있잖아요. 걷어내보면 탕수육이 이렇게 까꿍하면서 저를 반겨주네요. 저희는 망치로 깨워 먹을 수 있게 고객의 스트레스를 좀 풀고 재미를 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매일 아침 사오는 고기로 탕수육을 튀겨주고요. 달달한 소스를 만듭니다. 그 다음 또띠아를 튀겨서 탕수육을 감싸주는 건데요. 맛있겠죠? 먼저 그러면 이 등껍질을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바삭바삭하다. 그냥 튀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아니었구나.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탕수육을 한번 먹어볼까요? 약간 중국집 탕수육보다는 진짜 맥주집에서 먹는 탕수육. 튀김옷이 좀 얇은 것 같아요. 제가 먹었던 탕수육에 비해서는. 이렇게 같이 먹어도 맛있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또띠아랑 이 탕수육 소스가 진짜 잘 어울리네. 탕수육이 치킨 맛도 나는 게 굉장히 맛있었는데요. 경치 좋은 데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더 잘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앱카페로 가볼까요? 이곳에 딱 들어오니까 예쁜 식물원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수많은 꽃들이 민지야 어서와 반겨줬습니다. 싱그러운 식물들을 많이 보셔서 힐링을 하고 가실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곳에선 어떤 걸 즐길 수 있을까요? 여기 카페 분위기답게 이곳에서는 다양한 꽃차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30여 가지의 다양한 꽃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 차를 고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럼 이 화장실에 못 갈 때, 평소에 못 가는 건 아니고요. MC 민지의 선택은 복숭아 꽃차. 오늘은 아주 고고하게 마셔볼게요. Cheers. 굉장히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떡이에요. 기정떡에 달걀을 입혀 구운 기정떡 토스트. 여기에 사과까지 곁들여서 먹는 재미를 더한 이 집만의 특별한 메뉴입니다. 진짜 떡 같지가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깍둑썰기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허니브레드 느낌의 모양인 것 같아요. 위에 꿀도 뿌려져 있고. 약간 진짜 그 프렌치 토스트 맛이 나요. 떡에서. 이게 여러분 과학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그 시트러스 종이 해가지고 pH 해가지고 뭐 중성, 뭐 산성, 알칼리성 이렇게 해가지고 탁 색깔 변화해가지고 그런 거지. 제가 지금부터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비커에다가요 이 산성인 레몬을 넣어주면요. 쫄쫄쫄쫄쫄쫄 쫄쫄쫄쫄쫄쫄 쫄쫄쫄쫄쫄쫄. 헉! 오! 대박! 그럼 한번 마셔볼게요. 시큼한 향이에요. 맛은 우리가 흔히 먹는 레모네이드 맛이랑 제일 가까워요. 이렇게 뻥 뚫린 유리 너머로 보이는 곳. 이게 바로 논뷰, 밭뷰. 얼마나 좋아요. 이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뷰거든요, 이 뷰는. 여러분도 나주로 맛있는 거 드시러 오세요. 네, 편안한 저녁 전국시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전남 영암으로 가볼 텐데요. 이곳에 알아주는 특산품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어란입니다. 지금까지 8대째 전통 방식으로 어란을 만들고 있는 명장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전통의 맛 영암의 어란 만나러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자연이 선물하고 인간의 지혜가 탄생시켰다는 귀한 음식, 바로 어란입니다.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명품 어란을 만나기 위해 전남 영암에 왔는데요. 전통 방법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세월의 맛 가득 담긴 어란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해남의 한 호수. 숭어를 잡기 위해 아침부터 다들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전통 어란을 만드는 최태근 명장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뭐 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숭어 잡고 있어요. 그쵸? 그 그물 말고 이렇게 낚시로 직접 숭어를 잡으신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저한테 필요한 것은 낚시로 잡은 숭어만 필요합니다. 그물로 잡으면 좋은 어란을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잡았어. 잡힌 것 같아요. 저거 숭어예요? 숭어예요. 기다림 끝에 잡은 숭어, 벌척입니다. 아따, 힘이 없어요. 진짜 커. 와. 여기 보면은 수컷은 이제 하얀 정액이 나오고 네. 암컷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암컷이네. 암컷이네요. 네. 알이 꽉 찬 숭어는 4월부터 5월까지 만날 수 있는데요. 잡았다. 해봐도 돼요? 네, 도망가면 어떡해요? 여기 네, 여기 잡고. 도망가면 어떡해, 도망가면. 박은혜 리포터도 손만 느껴봐야죠. 월척이다! 걱정과는 달리 숭어 낚시 성공! 보이세요? 저보다 더 큰 것 같아. 와,
엄청 크다 진짜. 손맛 장난 아니에요. 이 숭어 담는 손맛. 암컷도 있고 수컷도 잡히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암컷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자기들 알을 베거든 상인들이 어란. 가져가기 때문에 네. 대가를 주고 네. 얼마씩 수컷은 이제 그 회 좋아하는 사람들은 서로 놀아 먹기도 하고. 어란을 만드는 데는 참숭어 중에서도 알이 꽉 찬 암컷만을 사용하는데요. 이곳에서 잡힌 숭어는 몸집도 크고 싱싱한 데다 힘도 무척 세다고 합니다. 좋은 숭어에서 나오는 좋은 알. 왜 영암어란이 유명한지 알 것 같네요. 근데 보니까 이 크기도 큰데 여기 배 부분에 알을 가득 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산란철인 거죠? 이럴 때 많이 잡히나요? 숭어는 벚꽃이 필 때부터 벚꽃이 필 때. 그다음에 아카시아 꽃이 질 때 그때까지 그 기간에서 기간 동안 산란해요. 숭어 낚시를 끝내고 신흥동 마을에 위치한 최태근 명장 집으로 향했는데요. 3명이서 들고 내려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숭어들을 잡았습니다. 오늘 진짜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죠? 와, 네. 이 정도면 한 5kg. 5kg. 그럼 이제 숭어를 잡아왔으니까 어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기하게 알을 먼저 채취를 할 거예요. 아, 알을 먼저 네.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알을 꺼낸 다음에 이제 네. 그 염장을 하죠. 염장. 이제 본격적으로 어란 만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잡아온 숭어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어란을 채취하기 위해 숭어의 배를 자르면요. 쌍으로 나오는 어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조심스럽게 알을 꺼내는데요.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란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네요. 어란이 터지지 않게 손으로 살살 핏줄을 제거해주고 소금을 위에 뿌려주면 손질이 완료가 됩니다. 그 명장님 보니까 이 알을 이렇게 손질하실 때는 굉장히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살살살살 하시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잡아왔는데 그래도 이 소중하게 다뤄야만이 네. 좋은 난이 만들어지죠. 아 근데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손질을 하시면서 그 나머지 내장을 다 버리셨거든요. 네. 근데 뭐 동글동글한 거 하나는 안 버리시고 딱 보관해 놓으시더라고요. 그거 뭐예요? 숭어 보물이죠. 숭어 보물. 네. 뭐예요? 이제 숭어의 한 마리에서 이거 하나만 나오잖아요. 딱 하나 한 점 나오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어떻게 먹어요? 이걸 썰어서 네. 회로 먹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젓갈로 담아서 이제 먹기도 하고. 횟집에 숭어 시키면은 네. 회를 시키면 이거 안 나오죠. 그거 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네. 거의 없을 거예요. 주방장이 혼자 네. 하나 나오니까 먹어버려요. 그랬구나. 주방 들어가서 또 이제부터 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미리 얘기해야 돼요. 이게 딱 숭어를 가르면 보물이 딱 2가지 나오네요. 요거랑 그다음에 숭어 알 이렇게 네. 귀한 알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딱 손질을 하시고 마지막에 소금을 착착착착 뿌리셨거든요. 네. 이렇게 소금을 미리 뿌려두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소금을 뿌려서 네. 이제 알에 있는 불순물도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굳도록 알이 이 굳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소금으로 염장을 합니다. 염장으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어란을 굳혀줍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진짜. 그렇지요. 네. 근데 어릴 때부터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귀한 음식인 걸 몰랐어요. 네, 할머님이 꼭 이걸 소금에 간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 대대로 그래가지고 조금씩 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먹었었어요. 근데 어란 이렇게 계속 드셔가지고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영양식이고 그쵸? 고단백이고 네. 예, 자부심도 느끼고 그래요. 특별한 비법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정손해가지고 네. 제대로 이제 내려온 거죠. 오.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눌러주고 며느리한테 눌러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간장이에요. 맛의 비밀은 바로 이 간장이었네요. 뭐예요? 수정. 이게 뭐예요? 이 간장이 네. 오래되면은 네. 이렇게 수정체, 결정체가 생겨요. 그럼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간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죠. 보석이 생기는 네, 거예요? 보석이 생기는 거예요. 와, 반짝반짝 보석 같아요. 와. 그렇죠, 수정체. 네. 와, 정말 신기하다. 간장이 오랜 시간 지나면 이렇게 보석을 만들 줄이야. 깜짝 놀랐어요. 이 간장으로 이제 어란을 만들어요. 어란을 만들 때 이제 소금에
소금물로 이렇게 씻은 다음에 하루 정도 그다음에 이 간장을 담가서 정제를 시키죠. 이렇게 정제된 어란을 햇빛에 말려줍니다. 다음으로 최태근 명장이 향한 곳은 작업실인데요. 지금 뭐를 바르고 계시는 거죠? 여기 들어오니까 고소한 냄새가 가득하거든요. 여기 어떤 곳이에요? 어떤 작업을 하는 곳일까요? 고소한 냄새 나죠? 네. 고소한 참기름 냄새. 아, 그러니까 참기름 냄새였구나. 이 고소한 냄새. 완전 고소한 냄새가 나요. 고소하죠? 네. 왜 참기름을 어란 위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참기름은 방부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충 효과도 있습니다. 참기름을 바르는 이유는요. 어란이 산패되는 것과 어란 자체에 있는 기름 성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인데요. 또한 어란의 맛도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잘 마르면 아주 맛있게 될 거예요. 사실 어란이 예부터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잖아요. 임금님들만 먹는 그런 음식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사대부집에 큰 대사를 칠 때나 또 이제 궁중에 갈 때 진상품으로 이렇게 올렸던 그런 그 귀한 영암 어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 귀한 어란인 거잖아요. 저 주세요. 가져갈게요. 박은혜 리포터도 탐내는 바로 이 영암 어란은요.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를 만큼 귀한 음식인데요. 일일이 하나하나 손을 거쳐야 완성할 수 있는 정성 없이는 만들지 못하는 명품 어란입니다. 와, 이게 그 귀한 영암 어란 아닙니까? 오. 조금 잘라가지고 어머니 붙이고. 혀만 올려요. 혀만. 침이 나오죠? 네. 저는 사실 참기름을 많이 발랐기 때문에 고소한 향만 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향도 오묘하고 맛도 오묘하고 혀 위에 살짝 올려놓으니까 약간 막 그 쓴맛도 나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 신기하다. 역시 제가 먹어보니까 왜 임금님들이 요 어란을 찾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주 조금만 먹어도 기운이 딱 나는 느낌이에요. 네. 여러분도 이 건강한 어란 드시고 건강한 기운 가득 가져가시는 건 어떨까요?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라갈 만큼 귀한 음식인 어란 중에서도 명품으로 손꼽히는 영암 어란. 전통 방법 그대로 수백 번 매만져야 만들 수 있는데요. 갖은 정성과 기다림이 더해져 세월의 맛 가득 뺀 영암 어란. 무려 8대째 내려오는 역사와 전통이 담긴 영암 어란 납시오. 네, 영암 지역의 숭어로 만든 어란 예부터 귀한 대접을 받았었는데요.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왜 임금님 진상품이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성이 정말 대단하네요. 네, 맞아요. 최소 300번 이상 손이 가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나오는 양도 많지 않아서요. 정말 자연이 선물한 귀한 음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어란을 만들고 계신 최태근 씨, 전통 명장으로도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8대째 잇고 있는 맛의 비법을 아들도 이어간다고 합니다. 귀한 전통의 맛 오랫도록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시대에 어느덧 마지막 소식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숲과 계곡이 아름다운 만인산으로 한번 떠나볼까 하는데요. 이 만인산은 대전에서도 손꼽히는 힐링 명소라고 합니다. 자연 속 푸른 에너지를 느끼러 지금 저희 전국시대와 함께 떠나보시죠. 산과 들이 실록으로 물들어가는 계절, 만길이나 높고 깊은 산이란 뜻의 대전 만인산도 싱그러운 초록 물결로 넘치댑니다. 이쯤 올라오면 에어컨 바람 비슷한 게 샥 몸으로 스며들어요. 만인산의 명물 헛떡으로 허기를 달래고 민속박물관에 들러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녹음이 짙어져가는 지금 푸른 자연과 우리 전통의 멋을 느낄 수 있는 만인산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산을 넘어가 보자. 대전시와 금산군의 경계에 자리한 만인산. 훼손되지 않은 울창한 숲을 자랑하는 데다 산책로와 휴양림이 잘 조성돼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휴식처입니다. 시선이 닿는 곳마다 초록빛깔로 반짝이고 있습니다. 내 마음 산대고 내 심장 오늘 찾은 곳은 백인도 아니요 천인도 아니요 만인산입니다. 만길이나 깊고 높은 산이라는 뜻에서 이름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자연 탐방로도 잘 돼 있고 또 습체 현장도 잘 돼 있어서 이름대로 만인들이 찾고 있는 곳이거든요. 오늘은 여기서 자연의 기운,
숲의 기운을 제대로 받아보겠습니다. 가시죠. 만인산에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숲 체험장이 조성돼 있는데요. 청기훈련병 유교 훈련 유교 할 수 있습니다. 유교 훈련. 야, 이쪽으로 또 건너가는 길이 있어요. 군대 유교 훈련을 떠올리며 체험 코스를 거뜬히 통과해 봅니다. 안전산행 안전산행 하나 둘 셋 넷. 야, 옛날 또 군대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시설들도 있고요. 이제 만인산 자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올라오시네요. 만인산의 푸른 자연을 소개해 주실 이분, 이성경 숲 해설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가워요. 저도 만인산 자연휴양림을 가끔씩 오는데 딱 여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까지도 좋은데 조금 더 올라가면 숲이 더 깊고 아주 만끽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매력들 오늘도 느낄 수 있는 거죠? 네네. 예. 만끽할 수 있습니다. 가시죠. 네. 오늘은 평소보다 좀 더 깊숙이 만인산의 속살을 만나볼까요? 숲속 탐방로를 따라 안으로 들어갈수록 숲이 무성하게 우거져 자연스레 초록 터널이 됩니다. 잘 보존된 만인산의 숨결이 곳곳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이 안에 들어오니까 진짜 햇볕이 들어올 공간이 없네요. 네, 없어요. 그늘이 쫙 숲을 네. 이뤄서 네. 이쯤 올라오면 에어컨 바람 비슷한 게 샥 몸으로 스며들어요. 바람도 싹 들어오고 새소리. 새소리 물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보니 작은 샘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대전천의 발원지 봉수래미 고리입니다. 여기 있는 물이 대전천까지 쭉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그 시작점인 거예요? 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 위에서부터 줄줄줄줄 흘러서 대전천까지 쫙 가는 것이죠. 대전천의 발원지까지 만나고 나니 왠지 대전을 더 깊고 자세하게 알게 된 것만 같은데요. 들여다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궁금한 것들이 많아지는 만인산. 산비탈 옆으로 뻗은 소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일로 대전에서 금산으로 가는 옛길이었대요. 이 길이? 예전에 예. 이 길이요. 근데 그 기준을 이 소나무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나무로 해서 이쪽 편은 금산이고 이쪽 편은 대전이라고 이 나무로 기준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대전. 네. 여기는 금산. 아이고, 선생님 대전에 계시네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 길로 예전에. 어느새 만인산이 자랑하는 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조선 태조 이성계의 태실인데요. 원래 함경도에 있었는데 무학대사의 지시로 이곳에 옮겨졌다고 합니다. 전망이 무척 좋습니다. 이 앞에 보면은 광활하게 펼쳐진 봉우리들이 너무 아름답고 그 다음에 이곳에 오면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항상 끊이지 않고 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축축하지 않고 항상 그 뽀송뽀송한 그런 자태가 있는 것 같아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듯 만인산에 오면 꼭 맛봐야 할 주전부리가 있습니다. 바로 줄 서서 먹는 거로 유명한 호떡인데요. 벌써 25년이나 이 자리를 지키며 만인산의 명물이 됐습니다. 야, 바쁘다 바빠. 양손이 쉴 시간이 없으시네.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네요. 예, 계속 들어와요. 주말에는 너무 바쁘시죠? 예, 주말에는 한 1시간씩 기다리셔야 돼요. 그만큼 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호떡, 그 비결은 뭐에 있을까요? 반죽은 찹쌀이 많이 들어가고 보면은 아삭아삭하니 맛있어요. 찹쌀에 밀가루와 옥수수 전분을 섞어서 만든다는 호떡. 안에 넣는 고명도 땅콩과 견과류를 빻아서 만든다고 합니다. 강철판에서 노릇노릇 구워지는 자태가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긴 줄 끝에 건네받은 호떡 한 접시. 처음 씹을 때는 바삭하고 씹으면 씹을수록 쫀득쫀득 찰진 맛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안은 부드럽고 끝은 달콤하고요. 옛날 저 어릴 때 먹던 호떡 맛 그대로고요. 무엇보다도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함께 먹으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좋아요. 만인산 자락에 자리한 정다운 기와집.
이곳은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수집 전시하는 민속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재조명하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벌써 20년이 다 되어간다고 합니다. 정해진 관람료가 따로 없이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선 여인들의 화려한 장신구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크게 유물의 종류로서는 민속품류, 그 다음에 도자기류, 그 다음에 서지류, 그 다음에 박물관들도 사실 조금 힘들다고 하는 장신구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서는 성물하고 합쳐서 한 5종류의 그러한 유물의 종류가 있는데 저희 유물이 약 한 8만 점 정도 됩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해 야외에도 무척 많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면 좋은 공부가 되겠죠. 만인산에서 내려와서 제 허기를 달래줄 곳을 들어왔습니다. 외관은 전통 한옥의 한정식이 어울릴 것 같지만 오늘 찾은 메뉴는 샐러드 그리고 파스타. 이색적인 어울림 속에서 찾는 즐거움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메뉴는 담백한 봉골레 파스타와 신선함이 그득 담긴 과일 샐러드입니다. 제철 해산물과 채소를 듬뿍 넣어 만든 요리들입니다. 만인산 진로갈에서 맛보니 더 즐거운 기분이랄까요? 가족끼리, 연인끼리 찾아와 입맛 따라 취향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눈에 푸르름을 마음껏 담고 입에도 푸르름을 가득 넣어 먹으니 이렇게 싱그러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만인산에 와서 푸르른 실록도 보고 역사적인 공간에 전통 민속품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으로 배까지 든든하게 채우니까 하루를 알차게 보낸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만인산으로 오세요. 만길이나 높고 깊은 만인산. 요즘 그곳에 가면 실록이 선물하는 싱그러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쉼터이자 명물이 된 주전부리는 오늘도 바삭하고 찰진 맛으로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잊혀져가는 전통 문화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어 뜻깊고 보람된 시간을 가질 수도 있죠. 여러분, 만인산에서 함께 만나요. 네, 그곳에 가면 이번 주는 만인산에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등산로와 탐방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등산객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들 찾는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좋아할 산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물론 숲 체험장도 있었지만요. 주전부리 호떡에 또 치킨까지 팔더라고요. 네, 꼭 아이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연 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다면 많이들 가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나온 파스타도 개인적으로 참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만인산은요. 대전 동구의 8경 중 하나인 만큼 자연 속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꼭 한번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 각지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그만 인사를 드려야겠죠. 네, 남은 저녁 시간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푸른 여름밤 되세요. 안녕.